다음 두 번째 순서로 품목분류 연구 논문 부문 대상작인 LED 조명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연구로 율림공항합동관세사무소 이영래 대표 관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 사회는 관세평가분류원 김지정 사무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 품목분류 포럼의 품목분류 연구 논문 토론 사회를 맡은 관세평가분류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상작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발표자와 지명 토론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논문 대상자이신 율림공항관세사무소 이영래 관세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지명 토론자이신 김현장 법률사무소 오봉래 관세사님이십니다. 지명 토론자이신 KPMG 관세법인 김민철 위원님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본 토론회는 품목분류 분야 민관학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품목분류 현안에 대해 각계 분야의 의견을 받아 품목분류 행정 발전을 제고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일단 대상작 발표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 토론을 35분 정도 한 후 총 약 50분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오니 시청자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근본 연구 논문의 대상은 LED 조명 제품에 관한 품목분류 기준 연구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LED 조명 산업의 구조를 분석, 현행 품목분류의 미비점, 개선 방안을 도출한 우수작입니다. 그럼 대상을 수상하신 이영래 관세사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선후배 여러분, 이렇게 유선상으로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저 작품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상으로 선정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그 내용의 주제는 LED 조명 제품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입니다. 특히 이제 LED 제품이 여러 이제 호로도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조명 기구 쪽에 이제과 관련된 제품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8541, 8539, 9405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LED 조명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가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그 화면상에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개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제일 좌측에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LCD TV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에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LED 칩에다가 제너 다이오드 그리고 전기 접속사로 결합된 형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8541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 8543 그리고 9405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경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8541로 이제 분류가 된 사례이고요.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8543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8539가 들어가야 되는데 8539에는 이런 형태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밖에 이제 고유 기능을 가진 전기 기기가 분류되는 8543 그리고 또 해설서에도 이러한 그 LED 형태의 것이 현강 물질에 의한 것들이 분류될 수 있는 그 예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물건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자동차의 그 전기식 조명 장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에 보면 LED 칩이 있고, 그러니까 PCB 기판 위에다가 LED 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저항들이 지금 커넥터, 서미스터, 캐퍼시티,
뭐 이런 또 LED 프레임, 이제 니드 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경합 세번은 8539 그리고 9405 이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여기에는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8512에도 이렇게 이제 경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8539는 미국에서는 이 제품을 8539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405에 분류를 했고 또 최근에는 8512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용 조명 기구에 들어가는 거라 해가지고 이제 분류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측에 있는 걸 보면은 이건 이제 띠 형태의 것으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LED 칩을 붙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WCO 분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게 용도가 되게 이제 주방이라든지 가구 그리고 바 등에 이제 사용되는 옥내형 이제 조명 장치에 사용이 되고요. 그 구성을 보면은 이것도 LED 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전기 저속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인쇄 회로 기판 위에 이제 그러니까 LED 패키지를 붙이고 전기 저속사를 붙이고 또 그리고 이제 정정류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압 강화를 제거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그리고 24V 드라이브로 이제 드라이브가 있어서 전기가 24V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경합 세번을 보면 또 8539, 8543, 9405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9405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경합이 있고 그러던 그 기준의 어떤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국내의 그 품목 분류 사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뭔지에 대한 문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으로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현행 LED 조명 산업의 가치 사실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이제 보고 그다음에 현행 LED 조명 제품 관련 품목 분류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내 품목 분류 사례 검토 및 문제 정의를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호에 대한 분류 사례로만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8541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 뭐 이런 것들이 분류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반도체 이제 기초 소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LED도 8541호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39는 각종 램프가 이제 분류가 됩니다. 필라멘트라든지 뭐 방전 램프 그리고 LED 램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9405는 이제 램프와 조명 기구가 이제 이렇게 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85415에 분류되는 사례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유형화가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LED 칩마이로 구성되거나 LED 칩에 전기 저속사로 연결된 형태. 이건 아주 전형적인 뭐 LED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여러 LED 칩에다가 제너 다이오드 및 전기 회로 저속사 등이 이제 패키지 형태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유형은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2014년에 WCO에서 이제 분류 결정 사례가 되면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8539는 이제 이것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전구하고 그 안에 하나의 LED 소자라든지 하나 이상의 LED 소자라든지 그 내부의 어떤 열 방지를 위한 방열판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그 전구 형태의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형태의 것은 전구 형태의 것이 아니고 그냥 기판 위에 LED 모듈이라든지 수동사자, 전기 저속사 등으로 장착된 형태의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유형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405의 이제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철제 프레임이라든지 지지대에 LED 패키지 모듈이 장착된 그 인쇄 회로 기판과 전기 회로 등으로 이제 구성된 것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은 가장 쉽게 말하면 요즘에도 이제 그 가정에서도 LED 형광등을 많이 씁니다. 그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이제 갓 형태의 예장 케이스에
LED 램프가 장착되고 천장 등에 결합할 수 있도록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 등으로 구성된 그 형태의 것입니다. 이 형태도 보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아파트 거실 같은 데 보면 어떤 조명, 그러니까 형광등 말고도 어떤 보조 조명 형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외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야외 그 조명을 위해서도 많이 형태가 나타나고요. 세 번째 유형은 LED 패키지 모듈이 장착된 인쇄로 기판에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 등이 결합된 중간재 형태의 것인데, 이 사실은 세 번째 유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쟁점이 붙을 수 있는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어떤 문제 정의를 하게 됐는데요. 물론 우선 그 전에 우리가 HS 품목 분류표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된다는 그 일물일처의 분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원칙에 따라서 통일성이고 조화롭고 간결하게 또 해결성의 또 바탕을 두고 품목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품목 분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 유형들을 본 바와 같이 하나의 기판 위에 여러 개의 LED 칩과 또는 다른 구성 요소가 함께 결합된 형태의 LED 패키지, LED 모듈, LED 어셈블리 등은 어떤 국가별로 또는 가세 당국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품목 분류 일관성이 결여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나타난 원인 중에 하나는 LED 제품 자체의 특성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LED 그 구성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성 배열의 변형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것을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현행 HS 품목 분류 기준 책에 어떤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어떤 문제점을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8541, 8539, 9405에 분류되는 LED 조명 제품 구분을 위한 호의 용어라든지 관련 부류 규정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LED 패키지, LED 모듈, LED 어셈블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부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539에 나오는 램프하고 9405에 나오는 램프의 중복적인 문제들이 이 문제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 해결이나 원인 분석을 위해서 먼저 그 일반적으로 LED 산업에서의 LED 가치 사슬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보면은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보면은 LED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LED 칩이라든지 LED 패키지 형태가 가장 이제 기초 산업으로서 이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재 형태로서 이러한 기초적인 것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LED 라이트 소스 강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LED 모듈이라든지 LED 램프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언을 사용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또는 어떤 여러 이제 산업 현장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완성품이라고 해서 LED 루미네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구조 검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요. 일단 LED 조명 산업은 LED 제품 특성상 구성 배열의 변형성으로 인해서 기초 소자에서부터 안제품에 이르는 가치 사슬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LED 그 기초 소자에는 LED 칩이라든지 패키지,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은 LED 램프, 모듈, LED 어셈블리. 되게 이제 이러한 것들은 주로 조명 기구의 강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제품의 LED 조명 기구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초 소자, 중간재, 안제품 형태로 이렇게 단계별로 제품군에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구조라든지 형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요. 이런 이제 좀 제품 단계별 구조 형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이제 기초 소자는 LED 조명 제품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소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LED 칩이 주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LED 칩, LED 패키지의 경우에는 기판 위에다가 이제 전기 주속사 또는 제너 다이오드 등과 함께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너 다이오드는 이것은 어떤 LED 칩의 본질적인 기능을 약화시킨다든지 어떤 왜곡시킨다기보다도 그 기능을 보강하고 실용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너 다이오드라는 게 어떤 가전압이라든지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LED 칩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LED 이제 광원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초 소자들은 직접 조명 기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명 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제품의 불안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LED 강원이 되겠습니다. 실용상 이제 조명 기구에 직접 강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전기 요소, 뭐 다이오라든지 전력 IC, 서미스터 등 회로 소자가 이제 결합이 되고요. 또 방열판 또는 이제 렌즈라든지 반사경 등이 통합해서 어떤 캡을 갖추거나 캡을 갖춘다는 게 이제 어떤 전구 형태의 것을 갖추거나 또는 갖추지 않는 어떤 LED 모듈 형태의 것으로 이제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성품인 조명 기구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 그 가정에서 바로 이거를 내가 소비자가 그걸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형태의 것이죠. 그러니까 강원에다가 그밖에 어떤 설치 기구라든지 뭐 지지대 뭐 이런 형태들을 이제 프레임 이런 형태들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현행 그러면 LED 조명 제품 관련 품목 분류 기준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에 보시면은 8541은 호의 용어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고요. 관련 부위주는 이제 85류 9호 감옥이 되겠습니다. 감옥에 이제 거기에 이제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야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한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거기에 근거해 봤을 때 분류 요건은 먼저 어떤 기능으로 봤을 때는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에서 다른 호에 우선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무슨 얘기냐면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 그 LED는 그 기능으로서 이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다른 거에 우선해서 이 파라사일에 분류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강선,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8539는 발광 다이오드 이제 램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현재 그 분류 체계상으로는 용기 모양의 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광 다이오드가 있어야 되고 전기회로, 전기회로는 전기 제어 회로죠. 그러니까 이제 교류 전류를 이제 직류로 교류 전류를 정류하거나 뭐 LED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전압을 낮추는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전기 제어 회로가 있고요. 그리고 램프 홀더에 고정하기 위한 베이스 등으로 이제 구성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9405의 것은 이제 그 분류 기준이 뭐냐면 일단 우선적으로 85류에서 말하고 있는 램프 및 조명 기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94류 주 1호 과목에서 제외를 하고 있죠. 그리고 LED 강원과 LED 조명 기구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조명 기구에는 이제 강원 이외에도 어떤 램프 홀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위치라든지 플렉스 앤 플러그가 있어야 되고 이제 변압기, 스타터, 뭐 안전기 등이 이제 부착이 돼야만이 우리가 가정에서 바로 이제 설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현행 품목 분류 기준 한계에 대해서 다시 또 세계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현행 그 8541, 8539, 9405의 분류 기준은 재래식 조명 기구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ED 조명 산업의 가치 사슬 구조에 따른 어떤 단계별 제품군 분류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재래식 조명 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필라멘트 램프, 뭐 전구 다 맞아요.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쓰는 백엘 전구 이런 것들 형태의 것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어떤 그 LED 조명 산업 가치 사슬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패키지라든지 LED 모듈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8541, 8541, 40호에 분류되는 발광 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 다이라든지 칩 형태의 기초 소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2014년 9월 제54차 WCO HS 위원회에서 여러 개의 칩과 제너 다이오드가 결합된 LED 패키지 형태의 것을 854140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때 분류 논거가 뭐였냐면 LED 칩에 그 제너 다이오드가 부착이 돼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되면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이유는 LED 칩의 본질적인 기능을 변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부수적이고 LED 칩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LED 본질적인 기능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8542로 분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WCO HS 위원회의 분류 사례나 LED 조명 제품의 가치 사슬 구조 등의 구조에서 기초 LED 구성 요소로 분류되고 있는 LED 패키지도 8541에 분류될 수 있도록 호의 용어라든지 관련 유주 규정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8539호의 용어 및 해설 규정은 일반적으로 각종 조명기구 장치의 강원유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램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 용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래식 램프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용기 형태의 전구를 갖춘 것들만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따라서 이러한 호의 용어에 따라 2017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이게 2017년 이전에는 사실은 LED 램프도 여기에 분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HS를 개정을 하면서 LED 조명 기구도 일단 여기에 분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전구 형태의 것만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명기기 강호를 사용해서 전구 형태의 것이 아닌 LED 모듈은 해당 호에 분류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LED 램프와 형태는 다르나 그 LED 강호로서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갖춘 LED 모듈도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호우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9405의 용어는 9405의 것은 사실은 용어의 문제입니다. 거기 이제 호의 용어가 램프 앤 라이팅 피팅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램프가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램프는 그 단어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교체 가능한 강호로 사용되는 전구를 명명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명기구하고도 또 동일한 동의어로 사용되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용어상의 어떤 중복 내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해당 호의 해설 규정에 강원으로 사용되는 LED 램프 또는 LED 모듈이 통칙 2호 가목에 따라서 통칙 2호 가목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불완전 미완성 불품은 안성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면 같이 분류하라는 규정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미완성된 조명기기의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해당 호에 분류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재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를 넣은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사례를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강원만 제시됐는데도 이렇게 9405에 분류된 게 이러한 통칙 2호 과목에 따라서 분류하지 않았나 해서 이제 이거를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541, 8539, 9405의 LED 제품에 대한 품목 분류 기준을 재정립하자는 것이고요. 그 재정립하는 방향은 LED 조명 산업의 가치 사슬 구조에 따른 단계별 제품군 분류라든지 WCO 국내 분류 사례 등을 반영한 상기 세계호의 용어 및 관련 주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405의 용어 개정을 통해서 8539호의 램프와의 중복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패키지라든지 모듈, 어셈블리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자는 것이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8541, 8539, 9405에 대한 그 분류 기준 재정립 방안으로서는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8541 호에는 호의 용어를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로만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매도와나 어셈블리들을 추가해 가지고 어떤 이제 그러나 이것도 이제 LED 어떤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해설 규정은 LED 조명 제품의 기본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LED 패키지를 포함하되 LED 패키지는 기판에 결합되거나 전기 주석자 또는 전화 다이오드과 같이 LED 칩의 본질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무관하다는 어떤 해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8539홀은 여기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LED 램프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LED 라이팅 소스로 용어를 개정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램프 형태뿐만 아니고 모듈 형태의 것도 캡이 없는 모듈의 형태의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05의 호의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종전의 램프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루미네르 앤드 라이트 피팅인데 라이팅 피트로 대체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조명 기구는 LED 램프라든지 LED 모듈을 강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LED 용어 정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LED 패키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하나의 주로 하나 이상의 LED를 캡슐화하는 단일 전기 구성으로 강학 요소, 열, 기계, 전기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에는 제어 장치, 제어 유닛은 포함하지 않고 또 캡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기 전원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LED 패키지는 개별 구성 요소이며 LED 모듈 또는 LED 램프의 부품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LED 모듈은 캡이 없고 인쇄 회로 기판에 하나 이상의 LED 패키지를 통합한 강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강학 기계, 전기 강학 또는 기계, 또 열 구성 요소, 인터페이스나 제어 장치를 포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LED 어셈블리는 인쇄 회로 기판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LED를 구성하며 전기, 기기, 강학 또는 열 구성 요소와 같은 다른 능동 또는 수동 요소와 함께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ED 이제 어셈블리는 앞에 패키지라든지 모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어떤 이제 본 논문에서 검토한 어떤 개선 방안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또 단기적으로는 빨리 LED 조명 제품에 대한 품목 분류 가이드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특히 이제 9405의 그 사례들을 보면은 많이 지금 그걸로 가서는 안 된 것들이 많이 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관련 부처라든지 업계 등과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떤 품목 분류라든지 HS 품목 분류라든지 간섭표 개정안을 마련해서 우리 간섭법 별표를 개정한다든지 또는 WCO에 제안을 하는 것을 시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사님. 심도 깊은 논문을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특히 제조 공정에 따른 그 가치 사슬에 따라서 85415의 LED 칩 또는 패키지, 또 8539의 LED 램프와 모듈, 그다음에 9405의 LED 조명기구 제품, 이렇게 이제 그 제조 공정 단계별로 분류 기준을 재정립해 주셔서 이게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은 한 35분 정도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 토론의 주제대로 내용대로 지금 토론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8542로부터 일단 제조 단계가 이제 제일 작은 칩이나 패키지부터 이제 질문을 지명 토론자의 의견과 질문을 하고 발표자의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8539, 그다음에 9405 나머지 이제 기타 품목 분류 관련 사항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85415 LED 칩 또는 패키지에 대한 지명 토론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오봉래 위원입니다. 저는 그 논문 자료 중에 가장 원론적인 문제, 품목 분류를 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품목 분류인 호의 용어하고 주규정에 따라서 품목 분류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분류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논문 자료 15페이지에서 보면 85415의 분류 요건이 발광 다이오드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2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WCO 사례를 보면 LED 모듈이나 LED 패키지,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가 포함된 물건도 8541호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의 용어를 보면 호의 용어의 반도체 디바이스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그 다음에 강강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 다이오드로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설서에서도 8541 해설서에 보면 A, B, C로 나눠가지고 호의 용어와 구분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논문 자료에 보시면 발광 다이오드를 개별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개념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호의 용어에 보면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85류 주규정에 보면 주기능으로 볼 때 관세율표 타호에 우선해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너 다이오드와 여러 개의 발광 다이오드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호의 용어로 보면 두 개 다 발광 다이오드니까 8541 호에 분류되고 그 두 가지 물건 중에 어떤 물, 혼합물 내지는 복합물의 규정이니까 어떤 물품이 본질적 기준이냐를 검토해서 보면 발광 다이오드 개념으로 갈 것 같은데 관세율표에서 말하는 주기능 기준이 아니고 구조적 기준을 적용해서 앞에 언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8541 호의 용어라든지 호의 해설서에서는 그게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이제 그룹핑하고 있습니다. 이제 A 그룹이 이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고 해서 여기서 반도체 디바이스란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보면은 감광석 반도체 디바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는 그냥 발광 다이오드라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세미콜론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룹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설서 등을 참고해 보면은 LED 역시 혼합 반도체인 갈륨 비소 등을 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의 기본 구성인 PN 반도체 재료에도 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는 발광 다이오드도 어떤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A 그룹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이오드하고 C 그룹에서 언급한 LED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LED는 전기를 흘러보냈을 때 빛을 이렇게 방출하는 그 다이오드 일종이고요. 다이오드는 이제 전기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이제 대개 열을 발생시키는 이제 그런 반도체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LED 같은 경우는 갈륨 비소라든지 갈륨 인화물을 사용하고 있고 다이오드는 실리콘이라든지 게르마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는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조명 이런 데 사용되고 있고 다이오드는 이제 정류한다든지 전압, 승합 등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다만 이제 관세율표 85의 주 9호 과목의 규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8541호의 용어에 대한 언급하는 용어 정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호회 해설서 A그룹에서 속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반도체 디바이스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LED가 그 기능으로 봐서 8호4일에 분류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어떤 간세율표 전체의 다른 호에 우선해서 하는 근거는 85일의 주 9호 감호 그 용어 규정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8541호나 8542호는 이제 8523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봐서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같은 반도체 디바이스로 봐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LED 역시 PN 접합 반도체 재료 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범위의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되고 또 85415가 이 표의 어느 호보다 우선 분류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제 LED도 다른 호에 우선 분류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오 관사님은 또 여기에 대한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8541호에 관련하여 이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KPMG의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의 규정보다 조금 더 호의 용어라든지 아니면 어휘들에 대한 그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재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이번 논문에서 19페이지에 이제 기존의 분류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품목 분류 기준을 재현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8541호에 보면 LED 패키지는 기판 위에 결합을 하거나 전기 접속자 또는 제너 다이오드 등과 같이 LED 칩의 본질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무관하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존 WCO 사례나 국내 분류 평가 사례 자체가 이렇게 본질적인 기능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본질적인 기능은 어떤 해설서를 이제 기초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LED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설서에 보면은 8541C에서 해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 에너지를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어떤 디바이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러한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점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너 다이오드를 결합하면 그것이 본질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느냐, 또는 제너 다이오드가 아닌 다른 어떤 브릿지 다이오드를 결합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여기에 더하여 전기제어, 에어로 소자 등 여러 가지 능수소 사절을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기될 수 있는데 실제 이러한 것들은 현장에서도 많이 하주분들이 제기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LED 위의 교류 전류를 정류하거나 전압을 LED에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는 회로 소자 등과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소자들이 LED를 보호하는 보조적인 기능이 아닌 어떤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함께 결합하는 경우에는 8541호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에 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여쭤보면 기존의 53차 분류 사례, 53차나 54차 WCO 분류 사례라든지 국내 분류 사례들이 사실 다이오드의 범주를 약간 제너 다이오드라고 조금 명시하는 좀 부분이 있었는데요. 혹시 LED 모듈에서 기타 능수도 소자 없이 만약에 제너 다이오드 이외에 다른 보호용 다이오드가 결합이 된다면 재현해 주신 범주에서는 어느 호에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인 지금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LED 칩, LED 패키지, LED 이제 모듈, LED 어셈블리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제가 보기에는 LED 패키지에 대해서는 LED 칩에다가 이제 제어 다이오드 이런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보조적인 기능만 할 수 있는 것만 결합한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LED 모듈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봐지는데요. 저는 이제 LED 모듈에 대해서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안 제품인 조명 기구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런 데서 잘 쓰지는 않은데, 쉽게 말해서 조명 기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LED 모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계에서. 그렇게 보면 보다 이제 그 구분이 명확해진다고 봐집니다. 그 조명 기구 광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 즉 일상생활 어떤 광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정의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LED 모듈은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작업장 등 환경에서 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정류해야 되고 전압을 적정 수준으로 변환하는 등의 추가적인 소자들이 장치들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LED 무조건 LED 무조건 LED 칩 위에 다른 소자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LED 모듈이라든지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LED 칩이라든지 LED 모듈 어셈블리 또는 패키지 이런 거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LED 마일의 칩이라든지 패키지에 해당이 되면 854 하나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ED 모듈은 8539 마일 이게 이제 개정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85415 LED 칩 패키지 관련해서는 그 발표자께서 LED 외에 붙는 이제 소자들이 보조적인 기능, 단순 보호 기능을 하는 것들은 이제 85415에 남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용어 정의에 있어서 사실 그 산업계에서 쓰는 용어는 LED 칩 패키지, 저희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듈 이런 거 외에 LED 바, LED 어레이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이제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 규정을 이제 그 85415를 지금 이제 살펴봤지만 이제 그 구조적인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이제 의견이고요. 이제 85395의 두 번째로 85395의 LED 램프와 모듈에 관련한 그 지명 토론자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품목 분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계속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HES 협약의 품목 분류상 품목 분류표는 HES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 분류 표상에 법적인 품목 분류는 호, 소호의 용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 해설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서는 HES 협약에 들어있는 품목 분류표의 호나 소호, 그 다음에 주규정을 보충적으로 해설하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설서를 기준으로 호의 용어와 주규정을 해석하는 반대적인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품목분류 체계상 호의 용어나 소의 용어 주규정에서는 해설서에 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의 용어와 주규정을 근거로 일단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범주 내에서 해설서 내용을 보충 참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 자료 16페이지에서 제안한 8539의 분류 요건으로 정구, 정류회로, 램프 홀드에 고정하기 위한 베이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8539 해설서에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적인 품목 분류상 9405나 8539 구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내용은 주규정에서
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제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사실은 이제 논문 16페이지에서 보면은 8539호의 그 LED 램프 분류 요건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이제 현행 어떤 분류 기준, 그러니까 해설서라든지 그 분류 사례를 이제 정리한 것인데요. 근데 마치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8539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한 것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해설서에서 8539에 해당하는 물품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참고 목적으로만 이제 사용하도록 뭐 예시한 거죠. 그런데 마치 이것을 뭐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호의 용어에 대한 를 마치 제한한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키게 한 것은 뭐 좀 제가 그 표현에 있어서 좀 시정돼야 될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표현상에 좀 실수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요 오봉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면 그 현재 해설서의 8539호에서 LED 램프의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정의라기보다 이제 개념 쪽엔 가까운데 첫 번째로 용기 모양의 전구, 그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칩,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기 회로, 네 번째로 램프 홀드에 고정하기 위한 베이스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야 된다. 그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그 연구 논문에서 이걸 필수적으로 이제 구성해야 한다는 그게 이제 뭐 듣기 따라서 또 뭐 어떻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만 이제 그런 필수적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봉래 위원님께서는 이제 호의 용어에서 이제 특별히 이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필수적이라는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해설서상 내용을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답변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그 품목분류 하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해설서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그 LED 램프가 이 구조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8539호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좀 주십시오. 네, 이번에 그 발표자분께서 제언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8539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소스까지 호의 개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 주셨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사실 실무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LED 관련해서는 LED 칩, 뭐 LED 모듈, LED 어셈블리 이렇게 조금 법적이나 해설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용어들이 이제 많이 실무적으로는 사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분류할 때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아직까지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그 작성해 주신 논문 21페이지에 보면 그 LED 모듈에 대한 부분, 어셈블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의를 내려주시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PCB 기판 위에 LED 소자가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 기계, 열, 광학 부품 등이 이런 부품들이 이제 구성 요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담아 주셨는데 보게 되면 모듈하고 어셈블리하고 사실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두 가지 물품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언해 주신 분류 체계에서는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셈블리는 그 사전 어떤 용어처럼 여러 개를 어떤 조합한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LED 어셈블리는 LED 패키지라든지 LED 모듈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형태의 LED 어셈블리는 어떤 LED 패키지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LED 칩에 이제 제너 다이오드라든지 전기 조숙자 등이 이제 결합된 형태면 이거는 이제 단순한 형태의 LED 어셈블리이면서 LED 패키지로 볼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이것보다 더 정밀하고 복잡한 형태의 LED 어셈블리는 LED 모듈이라고 보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코드가 달라지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제안한 내용대로 된다면은 이제 어떤 저기 단순 그러니까 그 어셈블리에 대한 H 코드는 그 제시된 물품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단순한 형태의 어셈블리이면서 LED 패키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8호 4일에 이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정교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류 소자가 들어갔다든지 어떤 뭐 이런 저 소자들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8호 3구 쪽으로 LED 모듈로 봐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뭐 용어 자체가 사실 막 너무 막 산업계에서 쓰는 용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쓰지 않는 용어들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발표자께서는 이제 그 LED 어셈블리는 이제 그 LED 패키지와 모듈을 좀 포괄하는 개념이고 저희들 품목 분류할 때는 어쨌든 그 85415를 최우선 검토하고 그다음에 8539의 램프의 그 개념에 이제 부합하는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구소공호라든지 다른 호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8539호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해서 마지막 한 번 더 말씀하실 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짧은 시간에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논문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돼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 중에 약간의 내용만 좀 보완되면 실무 행정에도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원론적인 질문을 한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논문 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8539의 호의 용어 관련주 해설서 개정 제안으로 광학적 요소들과 같은 요소가 추가된 것도 8539호에 포함하도록 개정 제안을 하신 바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 WHS 위원회에서 LED 백라이트 모듈 48개의 LED 칩과 FPCB 전기 접속자, 반사판, 도광판, 확산판, 프리즘판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 전기 램프가 아니다 해서 랩탑 컴퓨터 부문번호 8473호로 분류된 결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HS위원회 결정 사례하고 제안한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닌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제 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조명 제품을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LED 이제 백라이트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가 좀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LED 백라이트에 대한 국제적인 분류 기준과 반드시 이제 배치된다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강학적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LED 램프 같은 거 보면은 앞에 그 전구가 서 있는 걸 렌즈라고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도 빛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지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학적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그 WCO에서 얘기했던 사무국에서 얘기했던 8473에서 할 때 어떤 그런 강학 요소가 된 거는 뭐 램프로 분류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현실적으로도 실제 어떤 LED 그 램프라든지 LED 그 모듈에 그런 강학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어떤 이제 대개 이제 부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기기기나 어떤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계 부품으로만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태나 기능 또는 용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조명 제품과는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꼭 이러던 이 하나에게 8473으로 분류한 이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좀 제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국내 분류 사례에서도 보면은 LED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LED 칩 이런 것들을 8541, 8541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LED 백라이트에 대해서도 좀 더 차후에 조명 제품과의 어떤 차별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제 실무상으로도 이제 고객들과의 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늘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분류 사례로는 LED 어떤 칩에다가 좀 제너 다이오드 하나 붙였으면 그거는 8541로 분류되는데 그러면 제너 다이오드 대신에 저항기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분류 사례 보면 저항기가 붙으면 9405로 분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저항기의 역할이 뭡니까? 어떤 전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 LED 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8541로 분류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조명 제품, 그러니까 조명 기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원과 그 기초 소자에 대해서를 초점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LED 제품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오 위원님께서는 이제 54차인가 HS 위원회에서 태블릿 PC 노트북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 즉 LED와 광학 용품들, 즉 반사판, 도광판, 확산판 등등 이제 붙은 물건을 이제 8473호로 HS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8539호에서 기계적, 열적, 광학적 요소가 붙을 수가 있는데 이 광학적 요소에 이제 이런 반사판, 도광판들이 붙는 경우에 8539호로 분류를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이제 분류 사례대로 84735로 분류할 건지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답변으로는 사실 이게 접근 방향 자체가 사실 84735로 분류 결정 난 건 16부 주2호의 부분품 분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난 거고, 지금 연구 논문에서는 이제 접근 방향이 일반 조명 제품의 가치 사슬 구조에 따라서 일반 조명 제품을 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했기 때문에 좀 방향이 좀 틀리긴 틀린데 어쨌든 저희들 관세청이나 외부 학계라든지 외부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 백라이트 유닛 같은 경우에는 좀 2022년 개정 이후에도 WCO HS 개정 이후에도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405의 조명 제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짤막한 걸로 이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자께서는 논문 자료 20페이지에서 9405 호의 용어가 8539 호의 용어하고 해석에 너무 혼동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요. 저도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거기에 이제 대체안으로 루미네르라는 용어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이제 불회에서 기반된 언어로 미국식 표현에는 이 용어에는 리플렉터 같은 반사판, 렌즈 이게 등을 포함하는 조명 기자재로 부르는 미국식 표현으로도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따라서는 좀 전에 발제자께서 얘기하신 광학적 요소들이 포함되는 용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호의 용어는 오해하지 않도록 매우 면밀하고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루미네르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모호한 표현도
있어가지고 LED 백라이트와 같은 충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9405 자체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잔여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발제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예, 이제 사실 이제 9405의 용어 중에 이제 8539 용어가 중복되는 램프를 이제 삭제하자고 이제 제안하고 대신에 이제 조명업계라든지 국제전기기술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각종 어떤 용어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조명기구를 루미네어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하자고 있고요. 실제 이제 우리 이제 영문판에는 램프 앤드 라이트 피팅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불어판에는 제가 그 용어를 정확히 지금 암기를 못했습니다. 하나의 용어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램프라는 요소가 안 들어가거든요. 불어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해당 루미네어가 물론 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현행 램프보다는 어떤 용어의 중복 내지 혼란은 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정 이런 것이 우려된다면은 어떤 그 루미네어에 대한 어떤 용어 정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루미네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 이상의 램프에서 전달된 빛을 분배, 필터, 변화하는 장치로서 램프 자체를 제외한 램프를 고정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과 필요한 경우 램프를 전원 구급 장치에 연결하는 수단을 갖는 회로 보조 장치를 포함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용어를 뭐 100% 갖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떤 우리 어떤 분류 요거는 이제 기술 측면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 분류 관점에서 이게 적당한지를 더 검토해서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현재 뭐 루미네르라는 용어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IEC라는 국제 전기 협회 위원회에 이제 그 쓰는 용어라서 제일 이제 현실과 근접한 단어이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댓글이 참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올라왔는데 한 가지만 그 발표자분께 간단한 거 한 30초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아까 한 내용인데 관련되는 건데 8541호의 그 반도체 쪽에 이제 그 보호 소자가 현재까지 제너 다이오드 정도로 한정이 딱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뭐 저항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뭐 커피시트 같은 것들도 보면 이제 어떤 그 리플 뭐 노이즈 감소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결국 또 보호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일단 그 댓글 단 직원은 이제 현재 품목 분류하는 직원인데 제너 다이오드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한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 30초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8534가 보면은 이제 우리 인쇄 회로 기판이 8534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드에다가 전기 배선이 이렇게 그 설계도를 그려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회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동 소자들이 들어갑니다. 뭐 캐패시터라든지 저항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떤 그 수동 소자가 붙는 것까지는 우리가 허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떤 능동 소자라든지 이런 것처럼 물론 제로 다이오드도 능동 소자의 일종이긴 합니다만은 그 기능에 있어서 이제 이게 이제 과전압을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것 또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어떤 다른 어떤 소자가 붙었는데 이 소자가 고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LED의 어떤 기능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기까지는 어떤 경계를 거기에 두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가 붙었는데 그것이 어떤 LED의 기능을 추가해서 다른 기능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보조하거나 어떤 보완하거나 그런 어떤 활용도를 높인다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그 좀 보호적인 역할을 어떻게 볼 건지 이제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견이고요. 이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제 토론회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그 오늘 있었던 내용들은 이제 그 LED 관련하여 이제 85415 LED 칩, 그다음에 85395 LED 모듈, 램프, 그다음 단계로 LED 조명까지 이제 그 순서대로 제품 제조 공정 순서대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제 말씀들은 WCO HS 2027 개정안 또는 이제 국내 HSK 관세 통계 통합 분류표 분류 기준 설정 시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세청의 품목 분류 발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발표자, 지명 토론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타임으로 이제 관세평가 연구 논문 분야에 관련해서 주로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된 부분을 다뤘고요. 두 번째 이제 품목분류 연구 논문 분야에서는 LED 조명 제품과 관련해서 전기 전자 기술 관련된 분야가 다뤄졌는데 관세 연구 그리고 이제 관세 평가 품목분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에서부터 인문학 그리고 자연과학까지 과학기술까지 이렇게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저희 연구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는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 대상작인데요. 특수관계가 수익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의 의미 및 증명의 문제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최민규님께서 대상을 수상하셨고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제목이 이제 판례평석 분야인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법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실 것 같습니다. 대상을 수상하신 최민규님께서는 현재 이제 학부를 이제 수료하시고 군복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군복무 중이신데 참석하실 예정이었는데 지난주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전장병 휴가 외출 금지령 때문에 오늘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촬영한 발표 영상을 보시고 토론은 그 영상회의 시스템에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는데요. 잠시 이제 영상회의 시스템 세팅을 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휴식을 하시고 정확히 3시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하시고 25분에 뵙겠습니다.